접대를 받은 혐의로 면직 처분된 검사가 8개월 만에 변호사로 개업하면서 법조계가 자기 식구 챙기기에 지나치게 관대한 것 아니냐는 비난이 일고 있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만채 전라남도 교육감이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며 기사회생했습니다. 여수 원유유출 사고 여파로 소비자들이 남해안 지역 수산물을 외면하면서 가망만 굴 양식업계도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각급 학교에서 졸업식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산골 중학교에서 열린 행복한 졸업식 풍경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최근 언론인에서 청와대 대변인으로 직행한 인물의 직업윤리가 논란이 됐었죠. 검사와 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주지검의 한 검사가 향응 접대를 받은 사실이 드러나 작년에 면직 처분을 받았는데 최근 변호사로 개업했습니다. 이런 일 막으려고 입법이 추진되는 와중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첫 소식 김인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주지검에서 일하다 지난해 6월 면직 처분된 37살 강모 검사. 지난 2010년 화상경마장 뇌물 사건 수사에서 사건 관계자에게 향응을 제공받은 사실이 적발되고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일어 법무부에서 면직 징계를 받았습니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이렇게 공직에서 위법행위로 징계 처분받거나 퇴직한 사람의 변호사 등록은 거부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변호사협회 신규 회원 명단을 보면 강 씨의 이름이 들어 있습니다. 면직된 지 8달이 채 안 돼 순천에서 변호사로 개업한 겁니다. 광주지방변호사회가 강 씨의 개업이 부적절하다며 등록 거부를 했지만 대한변호사협회 등록심사위원회가 강 씨의 소명을 들었고 비위가 직무수행에 현저히 부적당한 정도는 아니라며 등록을 허가해 준 겁니다. 이 사안에서 당사자가 형수와 소추되는 것은 아니고 그 의혹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소명도 하였으며 면직된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강 씨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연락이 전혀 닿지 않았습니다. 증인에게 늙으면 죽어야 한다고 해 사직했던 판사도 최근 변호사 등록 신청이 받아들여져 개업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법무부도 제재가 필요하다며 개정안을 만들었고 입법 예고까지 해뒀지만 법안은 계류되고 있고 그 틈을 타 비비 판검사들의 변호사 개업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직위 상실형을 선고받은 장만채 전라남도 교육감이 오늘 항소심에서 기사회생했습니다. 직위 유지와 직결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송정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법정을 나서는 장만채 전라남도 교육감의 얼굴에 기쁜 기색이 역력합니다. 항소심에서 교육감 직위를 유지할 수 있는 판결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50여 차례 그 압수수색과 수많은 그런 그 어려움 속에서도 그와 같은 것들이 이제는 절호에서 마지막이 되는. 검찰이 장 교육감을 기소하면서 적용한 혐의는 정치자금법과 배임, 횡령, 뇌물수수 등입니다. 1심 법원은 이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00만 원, 횡령 혐의에 대해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교육감 직위를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항소심 재판부가 이 부분을 어떻게 판단할지가 관심이었습니다. 2심 법원은 순천대 총장 재직 시절 구내식당 주인으로부터 돈을 빌린 과정을 보면 정황상 의심은 된다면서도 유죄를 입증할 근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되었던 정치자금법 위반 부분은 유상으로 차용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1, 2심에서 장 교육감에게 징역 6년을 구형한 바 있는 검찰은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장 교육감은 아직 교육감 재선 여부를 밝히지는 않았지만 이번 판결로 6사 지방선거에서 일단 유리한 고지에 올라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전교생이 25명뿐인 산골 중학교에서 졸업식이 열렸습니다. 졸업생 모두가 장학금을 받고 학부모와 교사가 함께 즐긴 행복한 졸업식 풍경을 박수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전교생 25명인 화순 백아산 자락의 작은 중학교.
졸업생과 가족들이 둘러앉은 테이블에 촛불이 켜지고 졸업 파티가 시작됩니다. 졸업생들은 밴드 공연으로 무대를 열고 후배 학생들은 신나는 노래와 춤으로 흥을 이어갔습니다. 졸업생 11명과 후배 재학생 14명, 누구 하나 빠지지 않고 무대에 올라 기쁨과 아쉬움을 함께 나눴습니다. 동생처럼 지내던 후배들이 저희 위해서 이렇게 해주니까 기분도 좋고 더 뜻깊은 것 같아요, 졸업식이. 마을 주민들과 동창회 선배들은 십시일반 정성을 모아 졸업생 모두에게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이유는 가지가지. 인사성이 밝기로 소문난 쌍둥이 형제도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더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 장학금에 대해서 격려를 해주신 거에 감사해서 그 감사에 대한 보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산골짜기 작은 학교지만 각종 교육과정 평가에서 우수 학교로 선정됐을 만큼 학생들은 마을 주민들의 자랑입니다. 단 한 명의 기초학력 미달 학생 없이 밝고 건강하게 커가는 모습에 부모님들의 마음도 뿌듯합니다. 아이들 정말 밝고 행복하게 학교 생활하는 모습 보면서 굉장히 감사함을 느끼고 41번째 졸업생을 배출한 이 학교는 또 한 번의 행복한 졸업식으로 산골 마을의 희망을 이어갔습니다.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 강은태 시장이 각종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다는 내용의 광주시 보도자료에 대해 선관위가 조사에 착수하자 이용섭 의원 측은 즉각 논평을 내고 광주시를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이용섭 의원 측은 광주에서 관권 선거라니 부끄럽기 그지없다는 제목의 논평에서 광주시의 보도자료에는 여론을 왜곡하겠다는 명백한 의도가 담겼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인터넷 언론사의 요청에 따라 자료를 보냈을 뿐이라고 반박하는 한편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강은태 시장이 공무원들에게 엄정한 중립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굴 드시길 좋아하는 분들은 이제 맛볼 날이 얼마 안 남아서 열심히 찾을 때죠. 하지만 여수 가망만 굴 양식업 어민들은 울상입니다. 막바지 대목 기간이지만 여수 기름 유출 사고로 찾는 이들이 크게 줄었습니다. 나현우 기자입니다. 지난달 31일 발생한 원유 유출 사고로 여수 가망만의 굴 양식업계가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돌산읍과 화양면에서 굴을 생산하는 250어가에서는 지난해 같은 기간 하루 평균 2억 원의 매출을 올렸지만 지금은 하루 5천만 원도 안 됩니다. 사고 지점에서 20km 이상 떨어져 오염 피해가 없었지만 여수 지역 수산물에 대한 막연한 공포감으로 소비량이 크게 줄었기 때문입니다. 굴 작황은 예전보다 좋지만 기름 유출 사고 여파로 주문량이 급감하면서 어민들은 사실상 조업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굴 채취 대신 육상에서 밧줄 정리를 하며 겨울 대목 기간을 보내야 할 처지입니다. 완전히 이게 지금 죽을 맛입니다. 지금 물건이 아예 안 나가고 있어요. 주문을 해갖고 다시 반품, 반송시키는 분들도 있고. 아직 올겨울 출하 물량의 30% 수준인 70억 원의 굴이 남아있는 상황. 하지만 지역 수산물에 대한 소비 위축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불투명한 데다 날씨가 따뜻해지기 시작하는 다음 달이면 굴 가격이 폭락하기 때문에 어민들의 피해는 더 커질 전망입니다. 청정역인 가망만에는 기름이 유입은 안 됐습니다. 그러나 굴 소비가 전면적으로 중단되었습니다. 이 간접 피해를 하루빨리 조사가 될 수 있도록. 설 명절에 닥친 원유 유출 사고는 어민들에게 고통을 안겨주는 동시에 수산도시 여수의 위상마저 흔들고 있습니다. MBC 뉴스 나인호입니다. 철도노조 호남본부가 경찰이 불법적인 강압수사를 자행했다며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철도노조는 광주의 한 경찰서 수사관들이 체포영장 신청 대상이라는 이유로 노조 간부를 비롯한 가족들의 주소와 주민번호 등 인적사항이 담긴 유인물을 주변에 뿌리는 등 불법 강압수사를 자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